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묶음, 정말 흥미롭네요. 서울, 강남 한복판의 빌딩주. 근데 동시에 글로벌 전기차랑 AI 반도체 시장의 심장부를 뛰게 하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 오늘은 해성산업에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미스터리부터 좀 풀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요, 이 그룹 연 매출이 2조 3천억 원에 달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조 단위 가치의 강남 빌딩들을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핵심 자회사는 글로벌 2위 기술력을 가졌는데 왜 그룹 전체 시가총액은 고작 2,500억 원에 불과할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거대한 불일치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가 볼 겁니다. 이 질문이 바로 해성그룹을 이해하는 열쇠예요. 이 기업은 말 그대로 뭐랄까 두 개의 심장을 가진 하이브리드 거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두 개의 심장이요? 네. 하나는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현금을 만들어온 아주 보수적인 부동산이라는 늙고 강한 심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2014년에 새로 이식된 AI와 전기차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역동적으로 뛰는 반도체라는 젊고 뜨거운 심장입니다. 늙고 강한 심장과 젊고 뜨거운 심장이라.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전혀 다른 두 개의 DNA가 한 몸에 있는 셈인데 이게 충돌하지 않고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지 그 메커니즘을 파헤쳐보는 게 오늘 우리의 미션이겠군요. 정확해요. 이 두 심장이 어떻게 서로를 살리고 있는지, 그리고 왜 시장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두 개의 심장을 하나씩 꺼내보죠. 먼저 아주 오래되고 또 묵직하게 뛰어온 첫 번째 심장, 부동산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해성산업의 본업은 결국 빌딩 임대랑 관리잖아요. 네, 자료에 나온 것만 봐도 강남 테헤란로의 해성 1, 2빌딩, 중구 해남 빌딩, 강남 송남 빌딩 이름만 들어도 정말 노른자 땅들이네요. 그렇죠. 이 부동산 심장은 그룹의 창업주인 고 단사천 회장의 철학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어요. 재계에서 현금왕, 그러니까 캐시킹이라 불렸던 분이죠. 현금왕이요? 네.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경영 철학이 현금과 실물 자산에 아주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현금왕이라?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조금 낯설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보통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사업을 확장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왜 그렇게 현금이랑 부동산에 집착했던 걸까요? 아, 그 배경에는 6.25 전쟁이라는 시대적 경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는 걸 직접 겪은 창업 1세대에게는요. 어떻게 성장할까 보다 어떻게 망하지 않을까가 최우선 과제였던 거죠. 아, 부채는 곧 위험이고 어떤 위기가 닥쳐도 가치가 보존되는 현금과 핵심 입지의 부동산, 이게 유일한 생존보험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해성그룹의 제1원칙, 망하지 않는 법의 DNA가 된 겁니다. 단순히 보수적인 경영 스타일이 아니라 정말 처절한 생존 철학이었군요. 그렇게 안전제의를 외치던 그룹이 어떻게 갑자기 반도체라는 사실상 가장 위험하고 변동성 큰 세상에 발을 들이게 된 건지 그게 정말 궁금해요. 바로 그 지점이 2014년에 일어난 제가 이종 DNA 이식이라고 부르는 대사건입니다. 이종 DNA 이식이요? 네, 3세 경영진인 단유영 부회장과 단유준 사장이 삼성테투인의 반도체 부품 사업부를 인수해서 해성 DS를 출범시킨 순간이죠. 할아버지가 만든 망하지 않는 법이라는 그 단단한 갑옷 위에 손자들이 미래를 향해 쏘는 대포를 장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대포, 그러니까 두 번째 심장인 해성 DS가 구체적으로 뭘 만드는 회사인가요? 자료를 보니까 리드 프레임이랑 PCB 서브스트레이트라고 나오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몸의 뇌에 해당하는 반도체 칩을 팔다리, 즉 외부 회로와 연결해주는 신경계 같은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신경계요? 네. 리드 프레임은 반도체 칩을 지지하고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뼈대 역할을 하고요. PCB 기판은 메모리 칩 같은 여러 부품들을 한데 모아서 메인보드에 연결하는 일종의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거죠. 아하, 반도체가 똑똑한 두뇌라면 해성 DS는 그 두뇌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 인프라를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를 보면 답이 바로 나와요. 전기차의 전력을 제어하는 차량용 전력 반도체, 그리고 AI 서버의 성능을 좌우하는 차세대 메모리 DDR5,
여기에 이 부품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아, 즉, 지금 가장 뜨거운 두 개의 미래 산업, 전기차와 AI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심장부 부품인 셈이죠. 그렇군요. 미래 산업의 신경계. 근데 이 시장에서 해성 DS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요? 아주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어요. 전 세계 리드 프레임 시장에서 점유율 8%로 글로벌 2위입니다. 오, 2위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위인 일본의 미쓰이가 9%, 3위인 대만의 CWT가 7%예요. 잠시만요. 그럼 1위와도 1%포인트 차이, 3위와도 1%포인트 차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건 뭐 거의 살얼음판 위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수준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살얼음판 같은 1%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안정적인 2위가 아니라 매 순간 기술 개발과 투자에서 한 번만 삐끗하면 순위가 바로 뒤바뀌는 그런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이 젊은 심장은 아주 강력하지만 그만큼 격렬하게 뛰고 있는 거죠. 와, 정리해보니 정말 기묘한 조합이네요. 한쪽에는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남의 묵직한 빌딩주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1% 차이로 글로벌 1위를 다투는 최첨단 기술의 전사가 있어요. 이 둘이 대체 어떻게 한 몸에서 움직이는 걸까요? 자료에 나온 성과 대포, 비유가 이걸 설명해주는 것 같던데요. 네. 그 비유가 해성그룹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해준다고 생각해요. 강남의 빌딩들이나 제지사업 같은 전통사업이 바로 성이에요. 성이요. 네. 이 단단한 성벽 안에서는 경기 변동과 상관없이 임대료 같은 현금이 차곡차곡 쌓이죠. 그리고 자회사 해성 DS는 그 성벽 위에서 글로벌 시장을 향해 쏘아 올리는 최첨단 대포, 캐논인 거고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 성과 대포 전략이 해성그룹만이 가진 강력한 경제적 해자, 즉 모트, 경쟁 우위의 핵심입니다. 경제적 해자. 네.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은 본질적으로 경기를 엄청나게 타는 순환 산업, 사이클리컬 산업이거든요. 호황기에는 모두가 돈을 벌지만 불황기가 오면 그야말로 치킨 게임이 시작돼요. 수요는 없는데 미래를 위해서 막대한 R&D 투자는 계속해야 하는 거죠. 아, 버티는 자가 이기는 게임이군요. 자금력이 약한 기업들은 불황기에 R&D 투자를 줄이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러면 다음 호황기가 왔을 때 기술에서 뒤처지면서 도태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버티는 힘에서 성의 위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경쟁사들이 불황의 압박에 대포할, 즉 R&D 자금이 떨어져서 허덕일 때 해성그룹은 성 안의 금고에서 계속해서 대포알을 꺼내올 수 있는 거죠. 아하. 바로 부동산 임대료라는 비순환적 현금 흐름을 통해서요. 이것이 바로 창업주의 현금학 유산이 3세대의 첨단 기술 투자와 만나서 만들어낸 다른 어떤 반도체 부품사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재무적 해자입니다. 2014년에 단우영 부회장이 인수하면서 계열사 간 기술 및 사업 시너지 창출을 언급했다고 자료에 나오는데, 당시에는 그냥 의례적인 말처럼 들렸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이게 바로 성과 대포 전략에 대한 큰 그림이었네요. 맞아요. 그 비전이 10년이 지난 지금 현실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이 성과 대포 모델, 그러니까 보수적인 부동산 심장이 첨단 기술의 반도체 심장을 지원하는 구조가 항상 좋기만 할까요? 예를 들어 의사결정 속도가 생명인 반도체 업계에서 그룹 전체의 보수적인 문화가 발목을 잡는 경우는 없을까요? 일종의 문화 충돌 같은 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우려를 하죠. 성의 안정성을 지키려는 관성과 대포의 파괴력을 키우려는 혁신성이 충돌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해요. 그렇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순간에 현금왕의 BNA가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는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룹의 규모가 더 커지고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극심해졌을 때 이 두 심장의 박자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3세 경영진의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 성공의 방정식이 미래의 리스크나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자, 그럼 다시 처음에 미스토리로 돌아가 보죠. 이렇게 강력한 재무적 해자까지 가진 기업인데 왜 시장은 이 가치를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 걸까요? 매출 2조 3천억짜리 회사가 왜 2,500억 원짜리 취급을 받는 거죠? 시장이 이 기업을 볼 때 지주사 할인이라는 색안경을 먼저 끼고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 사업을 거느린 지주사는 구조가 복잡하고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봐서 보통 기업 가치에서 일정 부분을 깎고 시작하거든요. 아,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주사 할인을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의 저평가는 좀 심한 것 같은데요. 뭔가 다른 이유가 더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거버넌스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의 의심입니다. 특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지배구조 개편 과정이 시장의 의구심을 키운 측면이 있어요. 지배구조 개편이요? 네, 표면적으로는 공정거래법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였지만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는 3세 경영진의 그룹 장악력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거든요. 시장은 이런 복잡하고 불투명한 과정을 썩 좋아하지 않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불투명성이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었다는 거군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네. 현재 그룹을 이끄는 단우영 부회장과 단우준 사장, 이 형제의 지분율이 각각 12.19%와 12.06%로 거의 똑같아요. 거의 같네요. 네, 지금은 형제 경영이 아주 잘 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항상 먼 미래를 보잖아요. 이 황금 비율이 나중에 계열 분리나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잠재적 불확실성을 가격에 미리 반영하고 있는 셈이죠. 잠시만요. 형제 경영의 지분율이 거의 같다는 게 리스크라는 건가요? 보통 협력을 잘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왜 시장에서는 위험 신호로 읽히는 거죠?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이상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많은 대기업의 역사를 보면 형제 경영이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결국 계열 분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시장은 그런 과거의 사례들을 학습한 거죠. 지금은 괜찮지만 10년, 20년 뒤에도 이 안정성이 유지될까? 라는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 물음표가 곧 리스크이고 그 리스크가 주가를 누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시장의 의심과 잠재적 거버넌스 리스크. 그 외에 또 우리가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들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네. 첫째는 시장 리스크입니다. 그룹의 핵심 성장 동력인 해성DS가 결국 변동성 큰 반도체 업황에 너무 깊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성이 아무리 튼튼해도 대포가 주둔하는 전장이 너무 불안정한 거죠. 둘째는 경쟁 리스크입니다. 아까 말했던 1% 전쟁이에요. 글로벌 1, 2, 3위가 종이 한 장 차이로 싸우는 시장에서는 단 한 번의 투자 실수가 순위를 뒤바꾸고 회사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어요. 항상 칼날 위를 걷는 듯한 긴장감이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반도체 시장 자체의 변동성, 살얼음판 같은 경쟁 환경, 그리고 형제 경영이라는 잠재적 내부 리스크까지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가리고 있는 셈이군요. 네, 시장은 바로 그 불확실성의 안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네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해성산업이라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이 세 가지만은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해성그룹은 하이브리드 거인이란 점이에요. 6.25 전쟁을 겪은 창업주의 생존 철학이 담긴 부동산이라는 오래된 심장과 3세 경영진의 미래 비전이 담긴 반도체라는 젊은 심장이 한 몸에서 뛰고 있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졌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이 기업의 진짜 비밀병기는 단순히 기술력이나 자산이 아니라 그 둘을 결합한 재무적 해자에 있다는 거겠죠? 강남빌딩에서 나오는 현금으로 반도체 불안기에 치킨 게임을 버텨내는 능력. 이건 경쟁사들이 절대 복제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고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지금의 극심한 저평가는 이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나빠서가 아니라 복잡한 지배구조와 미래 거버넌스에 대한 시장의 의심을 반영한다는 점이에요. 이건 역설적으로 이 의심의 안개가 걷혔을 때 주가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곱씹어보며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할까요? 오, 흥미로운데요? 어떤 질문이죠? 자료를 보면 지금의 3세 경영진이 자신들의 경영 능력을 시장에 처음 입증한 사례가 나와요. 낡고 오래된 이미지에 한국 재지의 밀크라는 아주 감성적인 브랜드를 입혀서 대성공을 거둔 일이었죠. 아, 그 사례가 있었죠. 네. 전통적인 B2B 제조회사에 B2C 감성을 불어넣어서 완전히 다른 기업으로 만들었죠. 맞아요. 전통산업의 혁신의 DNA를 이식하는 데 성공했던 첫 경험인 셈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룹 전체에 반도체라는 최첨단 기술의 심장을 성공적으로 이식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성과 대포 전략에 따라 성에서 나오는 막대한 현금을 이용해 그들이 다음으로 사들일 첨단 대포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즉, 그룹의 미래를 위해 시도할 제2의 DNA 이식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